자, 오늘 배울 내용이 우리 2차 함수와 또 2차 방정식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알고 있어. 그치? 2차 함수의 기본 형태가 이제 y는 ax 제곱이라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치? 이게 가장 기본형이 되는 형태고, 이런 형태일 때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지? 알고 있지? 알고 있나? 기본 이런 거지? 뭐 기본 형태는 뭐 요런 형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요런 형태. 그래서 얘가 y는 ax의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다? 그렇지, 0,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0,0. 그치? 그랬을 때 이 개형은 아래로 볼록인 개형이잖아. 그지? 이 아래로 볼록인 개형은 a, 즉 요 녀석이 얼마일 때? 0보다 클 때 요런 개형이 만들어지고, 요런 개형은 언제 만들어지지?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이미 한번 배운 적이 있어. 됐니? 이런 기본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이 2차 함수는 이 꼭지점을 지나는 요 축에 의해서 이등분된다고 배웠었지. 그지? 저 축을 딱 반으로 나눴을 때 대칭이 된다 그랬잖아. 이걸 뭐라 그래? 이 축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축의 방정식. 축방이라고 하지, 줄여서. 축방이라고 하는데, 축방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도 쓰기도 하죠. 우리가 2차 함수를 보통 이렇게만 주진 않잖아. 예를 들면 뭐 y는 뭐 ax의 제곱 플러스 뭐 bx 뭐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주잖아. 그지? 그럴 때 축방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바로 요걸 쓸 수 있었겠지. 되니? 축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뭔지 알았어. 그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요런 2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크게 설명을 안 할게. 너네 어느 정도 2차 함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나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요 2차 함수를 이런 형태를 보통 뭐라 그러냐면 일반형이라고 하지. 일반형.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 그래서 너네가 여기서 이 함수에 만약에 꼭지점을 찾으라 그래. 그럼 여기서 뭐 어떻게 바꾸지? 뭐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아?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요런 형태로 나타내지 않아? 그지? 그랬을 때 여기서 꼭지점을 뭐라고 둬? p, q라고 두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불렀지. 그래서 너네는 이 일반형에서 이 표준형을 가는 형태를 찾아줄 수 있어야 됐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야? 예를 들면 y는 뭐 x제곱 플러스 4x 뭐 플러스 6이라는 요런 식이 있으면 이 형태를 이 형태로 바꿔주려면 너네 얘네 둘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 형태를 만들어내야 되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어? x의 제곱 플러스 4x에 뒤에 뭐가 들어와야 완전 제곱 형태가 되냐라고 해서 찾아냈었지. 얼마가 들어와야 완전 제곱이 들어올까? 그치, 4가 들어와 줘야 되고, 내가 맘대로 4를 넣었으니까 뒤에는 더한 걸 빼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뒤를 쓰고 남아있는 상수를 이렇게 써주면 얘는 어떻게 묶여?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2라고 되면서 이 녀석의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 콤마 2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요게 2차 함수에 대한 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서 뭐 좀 더 나가면 뭐 대칭이동, 뭐 평행이동 이런 거 있죠. 평행이동 특히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그런 거 있었죠. 근데 이건 뭐 기본적인 2차 함수의 그래프나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요즘 배우는 건 왜 다시 함수에 대해서 배우냐면, 너네가 이 함수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익숙해지라고 이 함수에 대해서 다시 내용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요거는 이제 너네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 2차 함수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너네가 배울 건 이런 거야. 이런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과 무슨 좀 특별한 관계가 있거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너네가 내 이 말을 되게 잘 알아둬야 돼.
자, 칠판 보면서 이해를 잘해봐. 잘 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를 좀 따져볼 건데, 너네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이제 전 단원에서도 배웠듯이 보통 이렇게 생긴 걸 2차 방정식이라고 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이때 a는 0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그럼 너네가 이 2차 방정식을 보면 딱 떠올라야 하는 게 뭘 구하고 싶어? 그렇지, 근, x값. 그냥 2차 방정식 보면 방정식을 풀어라 하는 건 x값을 찾아내라 이거잖아. 그지? 그럼 너네가 이때까지 2차 방정식을 보면 그냥 무조건 그냥 x값을 찾아, x값 찾으라는 소리구나 라는 것밖에 떠올리지 못했을 거야. 근데 우린 이제부터 생각을 좀 달리 해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해서 어떻게 해보자면 이거야. 너네 혹시 옛날에 1차 함수 배울 때 너네 1차 함수의 교점을 찾으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두 1차 함수의 어떤 두 직선의 교점을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했었지? 기억나 혹시?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요 함수랑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요 함수가 있어. 요 1차 함수 두 개의 교점을 찾으라고 하면 너네 어떻게 했어? 기억나? 기억 안 나? 교점이라는 건 뭐야? 서로 이렇게 만나는 점이지. 그지? 그지? 서로 만나는 점이지. 그럼 이 점은, 그 만나는 교점은 얘한테도 있고 얘한테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공통인 해네? 공통인 해. 얘한테도 있고 얘한테도 있고 얘한테도. 뭐 예를 들면 뭐 A, B라는 게 얘한테도 있고 얘한테도 있으면 얘네 둘의 공통적인 해잖아. 그지? 그럼 너네 어떤 식의 공통적인, 어떤 두 식의 공통적인 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뭘 하지? 뭘 하는데? 연립 방정식 기억나? 연립 방정식? 연립 방정식을 하는 이유가 뭐야? 공통적인 해를 뽑아내기 위해서 연립 방정식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얘네 둘을 뭐 하냐면 서로 연립을 하죠. 서로 연립을 하죠. 그래서 연립을 해서 푸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지. 수치 대입법,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어. 가감법은 너네가 자주 사용하는 개수들을 맞춰서 빼주거나 더해주는 거. 그지? 근데 대입법은 마찬가지로 하나의 식을 정리해서 다른 식에 넣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보통은 이 교점을 찾으라고 하면 가감법 잘 안 쓰고 대입법 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얘한테 y나 어때? 서로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이 y는 x 플러스 1에 이 y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랑 같구나 라고 놓고 정리를 하면 2x는 마이너스 3이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하는 x값이 나오지. 이때 x값은 뭐야? 두 교점의 x 좌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x 좌표를 여기다 한번 넣으면 어차피 똑같은 값 나와. 여기다 넣든 뭐가 나와? y값이 뭐가? 튀어나올 거라고. 이게 교점을 찾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직선을 가지고 교점을 찾아라 라고 하면 보통 같다고 놓고 풀지. 두 직선이 서로 같아요 라고 놓고 푼다고. 이것처럼.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나? 이해했어? 근데 마찬가지야. 잘 봐. 내가 이걸 왜 설명했냐면 너네가 이 교점을 찾아, 즉 교점을 찾는다라는 건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의미니까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공통적인 해를 뽑아내기 위함이잖아. 그지? 이해했어?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그 공통적인 해는 함수로 넘어오면 교점이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럼 이 말을 잘 이해했으면 잘 봐. 이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 이제 이거야. 얘를요 2차 방정식으로만 보지 말자 이거야. 생각을 좀 넓히자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해를 구하고자 라고 했는데 이제 좀 생각만 좀 바꿔서 이렇게 해보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요 이런 식으로 바꿔보자 이거야. 얘를요 우리는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를 찾는 데만 집중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이거야.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요 함수와 이 함수랑
y는 0이라는 함수에 뭘 찾아보자 이거야? 교점을 찾아보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해했어? 내가 아까 말했지. 어떤 두 함수의 교점을 찾아내려면 두 함수를 어떻게 놓는다고? 같다라고 놓고 푼다 했잖아. 그지? 그럼 그 말이 지금 이 말이야. 이 함수랑 이 함수를 서로 어떻게 놓은 거야? 같다라고 놓은 거야. 그래서 뭘 찾아내자는 거야? 서로? 교점을 찾아내가 이거야. 이 함수와 이 함수에 뭘 찾아내자? 교점을 찾아내자.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나? 여태껏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이 식을 보면 2차 방정식을 떠올려서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를 찾아내는 데만 조금 시간을 썼다면 지금은 좀 생각을 바꿔서 이 함수와 이 함수와의 뭘 찾아내는 거라고? 교점을 찾아내는 거다라는 걸로 좀 생각을 바꿔보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했어? 그럼 너네 혹시 이거 알고 있나? y는 0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 y는 0의 또 다른 말. 말만 달라져. y는 0의 다른 말은? y는 0의 다른 말은? x축입니다. x축. 그 y축을 뭐라 그러죠? x는 0이라고 하죠. 그래서 y는 0은 x축이다 다른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얘를 이렇게 놨다라는 건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놨다라는 건 누구와의 교점을 찾아보자 이거야? 이 함수와 누구? x축과의 뭐? 교점을 찾아내보자 이거야. 이해가 좀 되나? 이해가 좀 돼? 그럼 예를 들면 하나 해볼게. 잘 봐. 잘 들어봐. 이런 거야.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있어. 그럼 여대가 이걸 딱 봤을 때 2차 방정식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2차 방정식이에요 라고 할 수 있고요. 그죠?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인데 그래서 해를 구하려고 했더니 일단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근해 공식을 썼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나온 해가 뭐 x는 뭐 알파 있고 x는 뭐 베타 이렇게 있대. 근데 우린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다르게 생각해보자 이거야. y는 아니다. 식을 바꿔보자. 인수분해 되는 식으로 해볼까? 이렇게 해봅시다.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너네가 이걸 풀었을 때 어떻게 풀어? 일단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2는 0이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찾아내는 건 너네가 일반적인 방법이었지? 그지? 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걸 좀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해보자는 거야. 이제는요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요 함수랑 y는 0 다른 말로 뭐? 그치 x축과의 뭐? 교점을 구해보자 라는 거야. 교점을 구해보자 라는 거야. 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풀라고 하면 이 말이 결국엔 누구야? 얘와 똑같은 거 아니야? 얘네 둘의 교점을 찾으라고 하면 서로 같다고 노라며. 그지? 근데 그 말이 결국엔 얘랑 똑같은 의미 아니야? 이 식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두 함수를 서로 같다고 노라고 했잖아. 그럼 결국에 이 말을 얘랑 똑같은 말 아니야? 그지? 결국엔 내가 만약에 그냥 문제에서 이거 두 개의 교점 찾으세요 라고 하면 너네 식 이렇게 써야 되는 거 맞잖아. 맞지? 어떤 두 함수의 교점 찾으세요 라고 하면 두 함수를 서로 같다고 놔야 되는 거 맞잖아. 그지? 그럼 결국에 이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너네 만약에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이 두 개의 근 보여? 보여? 너네가 이걸 풀었을 때는 2차 방정식으로 물론 풀었겠지만 함수적 의미로 내려왔을 때는 물론 값은 똑같겠지. 근데 의미가 달라진다 이거야. 너네가 여기서 말하는 건 뭘 찾는 거였어? 그치 뭐? 여긴 교점 찾는 거야. 근데 여긴 뭐 찾는 거였어? 근 찾는 거야. x값. 그치? 근데 여기서의 교점, 여기서 근, 즉 얘는 x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나왔지만 여기서 교점 찾는다고 했을 때도 똑같이 뭐가 나오겠어? 얘네 두가 나올 수밖에 없던 거지. 어차피 얘를 풀어주면 이 식의 형태가 나와야 되거든.
그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는 마이너스 1이랑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건 뭐야? 우린 x값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지. 왜? 교점이 있기 때문에. 우린 교점을 구해주고 싶다 이거야. 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우리는 뭐도 찾아줘야 돼? 교점은 x값만 있어? 무슨 값도 있어? y값도 있을 거 아니야? y값 찾아줘야지. 근데 y값은 이 동결이지. 왜? y가 0이잖아. 얘 x축과의 교점이잖아. 그럼 항상 x축과 만나는 점일 거 아니야? 그럼 항상 y값은 어때? 0이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됐나? 그래서 얘가 그래프로 좀 그려보잖아?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요런 x축이 있고 얘가 지금 x값이 2개가 나왔다라는 건 그에 따른 교점이 몇 개라는 걸까? 교점이 2개라는 거지. x값이 2개라는 건 그에 따른 y값도 각각 하나씩 있을 거 아니야? 그럼 x값이 2개라는 건 교점이 몇 개? 2개라는 거지. 그럼 얘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의 교점이 2개가 나오려면 요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겠어?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럼 그랬을 때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 0이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 0이 된다는 거지. 따라서 이 x축과 이 fx와의 교점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인데 그때 해당하는 이 x는 누구냐? 이 x, 즉 2차 방정식의 근의 x값과 똑같다라는 거야. 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너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아, 그러면 결국에 푸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이 x값들이 결국엔 얘네 둘 함수, 즉 이 함수와 x축과의 교점에 뭐가 된다? x 좌표가 된다. 다시 한번 말할게.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이 x값들이 함수적 의미로 넘어와서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에 뭐가 된다고? x 좌표가 된다고. 이해되나? 이 말을 이해해야 다음 내용에 갔을 때 이해가 더 잘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결국엔 너네가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 왜? 어차피 문제 풀 때는 뭐 푸는 거야? 2차 방정식 푸는 거야. 어차피 너네 문제 풀 때 2차 방정식 푸는 거야. 근데 뭐만 달라지는 거야? 의미만 조금 달라지는 거야. 의미만. 문제 푸는 데는요, 새로운 거 전혀 없고요. 그냥 똑같이 풀면 되는데 의미만 달라진다 이거야.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어떤 방정식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걸로 해결해보자? 함수로 조금 생각을 해보자. 요것만 달라지는 것 뿐이야. 됐어? 그럼 너네가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이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랑 어떻다는 걸 알아?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 해가 2개면 교점도 몇 개? 2개. 해가 1개면 교점도 하나. 해가 없으면 교점이 없다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 저번 시간에 해가 없다라는 말은 이제부터 안 쓰기로 했잖아요 라고 배웠잖아. 그지? 저번 시간에 우리 뭐 배웠죠? 허근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럼 너네 실근 2개, 실근 하나, 허근 2개라고 배웠잖아. 그지? 이제부터? 선생님, 근데 왜 허근 2개라고 안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좌표 평면은 보통 다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실수로 이어져 있어요. 평면에는 이제 실수로만 나타낼 수 있어. 허근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수니까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근이 없으면 당연히 교점도 안 생기겠죠. x축 여기 x축 여기에 x근이 있어야 이 녀석의 x 좌표가 될 텐데 근이 없으면 x 좌표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만들어내시는 게 이거야. 잘 봐. 그러면 너네는요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너네 이제 근의 개수를 알 수 있지 않아? 근의 개수 알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이거 아니야?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이야. 요런 함수가 있다고 해봐. 요런 방정식이 있다고 해봐. 아, 그럼 너네 이거 방정식을 보자마자
이제부터는 방정식이 아니라 뭐로 풀어보자면 뭐도 가능하냐면 함수도 가능하다 이거야. 그럼 너네가 이걸 딱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이차 함수와 누구와의 교점을 원하는 거야? 누구와의 교점? 얘를 이렇게 두기로 했지?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랑 y는 0이라고 두기로 했지? 그래서 y는 0은 다른 말로 뭐라고 두기로 했다고? x 축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보면 뭐도 떠올려줘야 되냐면 이 함수랑 누구와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줘라 라는 의미도 된다 이거야. 이해됐니? 근데 잘 봐. 그럼 너네가 이거를 몰라도 알 수 있어. 교점이 몇 개 나오는지. 왜? 너네는 이 2차 방정식에 근이 몇 개 나오는지를 알 수 있다고. 아까 말했지?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했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가 2개면 교점도 2개. 해가 하나면 교점도 하나. 해가 없으면 교점도 없어 라고 생각했잖아. 그럼 너네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판별할 수 있지 않아? 뭘 써서?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을 썼을 때 D 쓰면 얼마야? 16-8 아니야? 0보다 어때? 크지? 그럼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겠지?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라는 건 교점이 몇 개다? 2개가 나온다. 그럼 결국엔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2개. 그럼 그래프상 어떻게 되냐면 요런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에 교점이 2개 생기려면 x축이 어떻게 생겨야 될까? 이런 식으로 생겨야겠지.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두 번째, 뭐 이런 거 해볼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이야. 자, 이거 보자마자 너네가 이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구나 라고 이외에 또 뭐도 생각해야 된다고? 이 함수와 누구와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을 구해달라라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러고 봤더니 그러려면 얘를 판별식을 좀 썼더니 어떻게 돼? 36 빼기 36이니까 어때? 0이네? 그럼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1개라는 거지. 해가 1개 나오니까 중근이 나오니까 교점도 몇 개? 1개. 그럼 얘가 이런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이 하나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요런 식으로 돼줘야겠지. x축이. 됐니? 그래서 여기 교점이 몇 개 생겨? 여기 하나 생기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요 함수가 있어. 요 함수와 누구와의 교점 구해달라고? x축과의 교점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얘가 내가 교점이 몇 개인지가 궁금해서 판별식을 썼더니 1-4가 돼버리네.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교점이 몇 개다? 교점이 없다 이거야. 그럼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함수가 왜 이래? 아래로 볼록 요런 함수가 생겼어. 근데 x축과의 교점이 없으려면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얘보다 아래 있어야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지? 이게 그래서 이 단원의 이름이 뭐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지? 요런 거야. 그래서 너네가 여기 생각할 건 뭐다? 의미만 조금 달라지는 거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2차 함수와, 즉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2차 함수와 x축과의 뭐와 같다? 교점의 개수와 같다. 따라서 우리는 그 근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얘가 몇 개 나오는지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물론 얘가 음수가 되면 요렇게 되는 거 혹시 알고 있죠? 요렇게. 이해되니? 요런 형태가 된다는 거. 요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야. 되니? 그래서 뭐 예를 좀 한번 들어볼까? 이런 거. 이 녀석의 근의 개수를 교점의 개수를 판별하라네. 누구와? x축과의 근의 개수를
말해달래. 그럼 너네 x축과의 교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쓴다고? 두 그래프가 서로 같다. 즉 함수의 교점을 원한다면 두 함수끼리 서로 같다라고 놓고 푼다고 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럼 이렇게 놨어야 돼. x축은 다른 말로 y는 0이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가 0이구나 라고 놓고 풀면 된다고. 이건 우리 이제 뭘 구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의미하라고? 어떻게 생각하라고? x축과의 뭐? 교점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다만 풀이 방법은 뭐랑 똑같아? 2차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 그지? 근데 원하는 거 일단 이거에 그 교점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교점 개수가 몇 개 나오는지 궁금한 거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교점의 개수는 서로 뭐 같아? 서로 같다. 그럼 이 녀석의 근의 개수만 환불해주면 되겠네. D가 얼마야? 25에서 B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4AC니까 둘이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4 곱해봐. 플러스 32? 얘는 양수네. 따라서 그 교점 개수가 몇 개? 2개. 근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도 몇 개? 2개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되니? 어렵니? 어려워? 별로 안 어려워. 그냥 말만 조금 바뀐 것 뿐이야. 알겠지? 자, 그럼 이거를 이해를 했으면, 이 말이 이해가 조금 됐으면 이제 이 말도 조금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얘들아. 이 말이 이해가 잘 됐으면 이 말도 이제 이해될 거야. 잘 들어봐. 이것도 잘 들어야 돼. 자, 방금 얘기했지? 어떤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두 함수를 서로 어떻게 놔라? 같다라고 놓고 푼다라고 해야지. 이 말은 조금 이 얘기는 조금 중요해. 두 함수의 교점을 원하면 두 함수를 서로 같다라고 놓고 푸는 게 대부분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잘 봐.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쓸 거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에요 라고만 놓을 거야. 됐어? 그럼 너네 이걸 풀어라 라고 하면 그냥 2차 방정식의 범위 안에서는요, 이걸 풀어라 하면 어떻게 해? 정리해 줘야겠죠? 그죠? 2차 방정식의 형태는 는 0의 형태니까 우변을 좌변으로 넘겨서 는 0 형태로 만들어줘서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럼 너네 이렇게 써야겠죠? ax의 제곱에 플러스 b-mx 플러스 c-n은 0입니다 라고 해서 이 녀석의 근을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고 찾아내는 게 너네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라고. 됐니?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는 게 뭐 너네가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x값 찾아내는 게 방정식 푸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얘를 보고 이렇게 풀어냈다면 이제는 조금만 더 생각 바꿔서 얘를 보고 이렇게 풀어냈다면 생각을 조금 바꿔서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2차 함수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 뭘 구해달라는 거야? 교점. 두 함수를 뭐라고 놨기 때문에? 같다라고 놨기 때문에 뭘 구해달라는 거야? 교점을 구해달라 이거야. 됐니?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됐어? 이 말이 결국에 이거야. 이 두 함수에 뭘 구해달라고? 교점을 구해달라 이거야. 그럼 너네 이거 교점을 구해달라고 쓰면 결국엔 이 모습이랑 똑같다라는 거 아니야? 얘네 둘의 교점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를 풀어주려면 결국에 똑같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또 이해됐어? 그럼 그랬을 때 나오는 이 x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의미만 달라지고 결국엔 푸는 방법은 누구랑 똑같아? 2차 방정식이랑 똑같아졌어. 그럼 2차 방정식의 이 x값들은 결국엔 이 함수적 의미로 넘어와서는 뭐가 되는 거야? x의 좌표들 되는 거야.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누구와 누구의? 이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와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누가?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이해됐니? 아까랑 같은 의미야. 그지? 아까랑 같은 의미인데
x축이 아니라 이번엔 또 다른 직선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여기서 너네가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이 나왔다라는 건, 즉 두 개의 근이 나왔다라는 건 교점이 몇 개다? 두 개다. 이것까지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쓰면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2차 함수가 있고요. 1차 함수와의 교점이 몇 개다? 두 개다. 그럼 이런 식으로 써줘. 됐어? 1차 함수와의 교점이 몇 개? 두 개. 그랬을 때 얘가 만약에 뭐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겠어? 베타가 되겠지. 그러면서 구하고 싶은 교점이었잖아. 우리는 x값만 구하면 안 되지. 뭐도 구해야 돼? y값도 구해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넣든 어차피 둘의 교점이기 때문에 둘 다 가지고 있는 교점이잖아. 둘 다 가지고 있는 점이잖아. 그럼 여기다 넣든 뭐 여기는 뭐 r 이렇게 써도 돼. m알파 플러스 n 되고 여기는 베타면 여기 베타는 n베타 플러스 뭐라 쓰는 거야? 다시 여기가 알파면 알파는 m알파 플러스 n 알파 콤마 m알파 플러스 n 여기가 베타면 n베타 플러스 n 이렇게 된다고. 난 여기다 넣은 거야. 여기 이해했어? 요 함수에 넣은 거야. 여기가 알파면 이 알파를 여기다 넣은 y값, 여기가 베타면 x에다 베타를 넣은 y값 이렇게 넣은 거야. 됐니? 의미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까랑 똑같아. 다만 뭐만 달라지는 거냐면 얘만 조금 달라진 것 뿐이지. 아까는 x축에서 지금은 뭐? 어떤 하나의 1차 함수. 됐니?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그러면 결국에는요, 이렇게 놓고 풀었을 때 나오는 이 x값의 개수가 누구와의 개수와 똑같겠어? 누구? 여기서 이렇게 풀어서 나오는 이 2차 함수의 근의 개수가 누구의 개수와 똑같겠어? 두 개 나왔잖아. 뭐도 두 개 생겨야 돼? 함수적 의미에선. 교점이 두 개여야 된다는 거지. 근의 개수가 두 개면 교점도 두 개가 나와야지. x값이 두 개니까 그에 따른 y값도 두 개 생길 거 아니야. 그에 따른, 그지? 그럼 그거 가지고 또 풀 수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어떤 방정식이 있어. 그 어떤 해가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x제곱에 뭐라 해볼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고 여기다가 뭐가 좋을까? 마이너스 2 아니다. 바꾸고 싶다. 6x 플러스 2 이렇게 해봅시다. 자, 얘를 풀어달래. 그럼 너네 얘를 풀려면 정리해야겠죠?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x제곱에 여기 플러스 바꿀게. x제곱에 플러스 뭐야 갑자기 바뀌었어. 미안.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1은 뭐 0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너네가 이걸 풀라고 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곱셈 공식을 써서 x값을 찾아내라고 했겠죠? 근데 우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해보자 이거냐면 이 녀석들의 생각을 좀 바꿔서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이 함수와 y는 6x 플러스 2라는 이 함수에 뭘 찾아내자? 교점을 구해내보자 이거야. 그지? 그랬을 때 이 녀석의 교점이 몇 개 나오냐라고 했을 때는 뭘 찾아내? 판별식 d가 어떻게 되냐? 즉 이 2차 함수의 근이 몇 개가 나오냐로 따져보면 되지 않을까? 되니? 그럼 얘 판별식 써봐. 얼마야? 16-4 아니겠어? 그럼 얘는 0보다 어때? 크잖아. 그럼 여기서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 나온다고? 두 개가 나온다는 건 이 함수적 의미로 넘어왔을 땐 교점이 몇 개 나온다고?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따라서 판별식을 썼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되니? 그럼 뭐 그랬을 때 나오는 그랬을 때 나오는 x값이 뭐 예를 들면 여기서 해가지고 나오는 x값이 뭐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서 풀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뭐 x는요 2분의 4 뿔마 루트 16-4니까 뭐 12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니? 무슨 말인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이 중에 요 플러스를 뭐 알파라고 하고 마이너스를 뭐 베타라고 하면 알파랑 베타 중에 누가 더 커? 알파가 더 크지 않아? 플러스가 더 크지 않겠어? 내가 말하는 건 2분의 4 플러스 루트 12를 알파라고 하고 2분의 4 마이너스 루트 12를 베타라고 하겠다 이거야. 너무 숫자가 크니까. 그지? 그럼 알파랑 베타 중에 누가 더 커? 알파가 더 큰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거야? 알파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겠어? 베타가 되겠지. 됐니?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에 따른 그 알파의 베타 값은 6알파 플러스 2. 여긴 뭐가 되겠어? 6베타 플러스 2. 이렇게 된다고. 값을 구해줘야지. 교점을 찾아내라 했으니까. 두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그럼 이렇게 다 두 번째. 그럼 이것도 해보자고. x제곱 플러스 3x 다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 뭐야 이런 식이 있고 7x 마이너스 8 요게 있다고 해보자. 됐어? 정리하면 어떻게 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4는 0이 되겠네. 그럼 너네 이거 어떻게 풀어?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에요 라고 풀 수 있잖아. 그지? 됐니? 따라서 x가 얼마야? 입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해가 하나 나왔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함수적 의미로 넘어와서 y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라는 요 2차 함수랑 y는 7x 마이너스 8이라는 이 함수와의 교점이 몇 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하나 나온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x값이 하나가 나왔다라는 건 얘네를 함수적 의미로 봤을 때 그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한 개라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교점이 하나 나오려면 이런 형태로. 그랬을 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 교점의 x좌표가 얼마다? 2라는 거겠죠. 그럼 y값 찾아낼 거 아니야? 그럼 둘 중 아무거나 넣어. 여기다 넣는 게 편하지 않겠어? 2 넣으면 얼마야? 14 빼기 8은 6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6,6이 된다는 거야. 됐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가 판별식 D를 썼을 때 이 녀석의 근의 개수가 이 녀석이 뭐와 똑같다는 거야? 교점의 개수와 똑같다는 거야? 그럼 판별식 D 썼을 때 얘는 0 이상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교점이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지? 그럼 얘는 판별식을 쓰면 교점이 하나가 나오니까 판별식 D가 0과 같겠죠. D는 0일 때 교점이 하나가 나오지. 왜? D가 0이면 해가 몇 개 나와서? 하나 나와서 유리야. 해가 하나 나왔어. 마지막.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는 2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해봅시다.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인수분해를 안 한다니까 분해 공식을 쓰면 뭐가 되냐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가 나오죠. 그럼 얘는 무슨 근이야? 그치, 허근이지. 허근이죠. 허근은 실근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실근이 몇 개야?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 그럼 실근이 없다라는 건 교점이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따로 놓겠죠. 안 만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됐어? 그럼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실근이 없다라는 건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는 거야? 작다라는 거지. 됐니? 그럼 다시 좀 정리하면 잘 봐. 요런 두 함수의 교점을 풀었을 때는 어차피 똑같이 푸는 방법은 누구랑 똑같다? 2차 방정식과 똑같다. 그럼 얘네들의 관계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네가 얘를 풀었을 때 푸는 방법은 2차 방정식과 똑같아서 그거의 x값이 2개가 나왔다면 함수적 의미로 넘어와서
이 함수와 이 함수와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랬을 때 그러면 결국엔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의 개수는 이 방정식을 정리했을 때 나오는 그 x값, 즉 근의 개수와 똑같기 때문에 판별식을 썼을 때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실근이 몇 개? 2개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실근이 2개라는 의미는 함수에서는 교점이 몇 개? 2개가 나온다라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는 2점에서 만난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됐니?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이 함수와 이 함수가 몇 점에서 만난다? 2점에서 만난다. 일로 넘어와서 판별식 D가 0과 같다라는 건 이 함수와 이 함수가 서로 어디서 만난다? 몇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무슨 말인지 됐어? 한 점에서 만난다. 근데 너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라 쓸 수 있는지 알아? 한 점에서 만난다를 조금 줄여서 같은 의미가 있어. 그치? 접한다. 접한다라는 거야. 얘도 만나고 얘도 만나는 거야. 근데 얘는 접한다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접한다라고 하면 얘와 얘가 접한다라고 하면 판별식 D가 0이다. 교점이 몇 개라서? 하나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다는 거죠. 실근이 없으면 뭐도 없는 거야? 교점도 없는 거야. 그럼 이 말은 즉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따라서 뭐 한다? 만나지 않는다. 여기 끝이야. 연애가 배운 거 여기 끝이야. 이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야. 됐니? 무슨 말인지? 지금 배운 건 뭐야? x축과 2차 함수와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직선과 2차 함수와의 관계를 2차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지. 푸는 방법에는 달라진 게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뭐만 달라진 거야? 그냥 너네가 좀 생각하는 방식을 조금 넓혀본 거야. 알겠지? 우리가 여태껏 풀어왔던 이 2차 방정식을 이제는 어떤 교점, 함수와 함수와의 교점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의미만 좀 달라진 거야. 알겠지? 푸는 방법은 다른 게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문제 한번 볼까? 이런 거? 보여? 문제 다 이렇게 줘.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주면은 뭐 문제 참 쉬운 문제긴 한데요. 대부분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두 함수에 뭘 찾아내라면 교점을 찾아내라고 해. 그럼 내가 말했잖아.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문제든 간에 함수와 함수의 교점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 두 함수를 어떻게 놓으면 돼? 그치, 카타로그 놓으면 돼. 이렇게 놓으면 돼.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33이 누구랑 같다고? 11x 플러스 3이랑 같다라고 놓는 순간 우리는 이 두 함수에 뭘 찾아내자는 거야? 교점 찾아내자는 거야. 됐냐?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나서 정리해서 푸는 방법은 누구랑 똑같다고? 2차 방정식이랑 똑같다고. 됐어? 그럼 풀어봅시다. 정리해봐. 일단은 나 이 마이너스가 마음에 안 들어. 일로 넘길래. 그럼 넘겨봐. 얼마야? 여기다 쓸까? 넘깁시다. 얼마입니까? 4x제곱. 일로 넘기면 플러스 13 되는데 11이랑 만나면 얼마야? 플러스 24x. 마이너스 33 오른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33 되면서 플러스 36은 0 이런 식으로 되겠대. 이해했어? 정리했어? 그 다음에 얘 인수분해가 돼? 일단 약분도 될 것 같은데 약분 먼저 해볼까?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이네? 인수분해 되네요. 뭘로 돼? 그치,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돼버리죠. 그죠? 그럼 얘는 x값이 얼마야? 마3 하나 나오네. 그지? 그럼 잘 봐. 의미가 달라진다 했죠? 물론 푸는 방법은 지금 누구랑 똑같았어? 2차 방정식이랑 똑같았지? 근데 우리는 그 2차 방정식을 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누구와 누구와의 교점? 요 2차 함수와 1차 방정식 간의 뭐? 교점을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너네가 풀어서 나온 이 2차 방정식의 이 x값은 얘네 둘의 x 교점의 뭐? x 좌표가 된다는 거지. 그럼 그 교점의 x 좌표가 나왔으면 y 좌표도 구해줬어야 되지 않아?
어디다 넣을래? 아무 데나 넣어도 돼. 여기다 넣어? 그럼 마이너스 33이네. 거기다 3 더하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따라서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는 뭐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3. 교점 찾아달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 어렵니? 안 어려워? 할만해? 한 번 더 해볼까? 요거 수가 좀 커서 헷갈릴 수도 있어. 잘 봐.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제는요, 요 두 함수에 뭘 찾아달라고? 교점을 찾아달라고 하면 두 함수를 어떻게 놓는다고? 같다라고 놓는 거라고. 알겠지? 두 함수를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야. 그럼 정리를 해줘야겠지? 근데 또 마이너스야. 마음에 안 들어. 일로 넘길게. 일로 넘기면 얼마야? 3x의 제곱. 일로 넘기면 플러스 5x. 일로 넘기면 마이너스 2는 뭐 0 이런 식으로 되나? 왼쪽을 넘겼으니까 뭐 왼쪽 5형이라고 하죠. 상관없어. 이제 여기다 해놓고 니네가 쓸 때는 다시 지워서 여기다 0이라고 넣어도 돼. 인수분해 돼? 될 것 같은데? 1, 3에 2, 1에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2에다가 3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나? 따라서 x값이 뭐랑 뭐가 나와? x는 마이너스 2랑 또는 x는 3분의 1 나오지? 그지? 그럼 그거에 따른 y값이 지금 너네가 이걸 풀었더니 x값이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지? 그럼 그거에 따른 y값도 몇 개 나올 거야? 2개가 나오겠지? 그럼 교점이 몇 개라는 소리야? 2개라는 거죠. 그럼 x가 마이너스 2면 뭐 여기다 넣을까? y는 얼마야? x가 마이너스 2면 y 얼마야? 아무데나 넣어. 계산 못해? 그렇지, 마이너스 8. x가 3분의 1이면 이건 계산하기 싫겠지. 근데 여기다 넣으면 깔끔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6. 따라서 좌표는 2개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2개 쓰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죠? 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잖아. 그지? 함수가. 그리고 얘는 위로 상승하는 그래프죠? 직선의 그래프. 그죠? 1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길기가 양수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겠죠? 근데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2개 나와야 되니까 막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3분의 1, 6 이런 식으로 되겠지. 물론 갭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네요. 마이너스 8이랑 6이면 아마 좀만 더 갚아놨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어렵니? 안 어렵죠?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으면 베스트야. 너네가 머릿속으로 그래서 얘 그래프는 저렇게 생겼겠구나 까지 그려주면 베스트야. 지금부터 너네는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돼. 지금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중에 가면 진짜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프 연습, 그리는 연습을 항상 몸에 배워. 습관을. 항상 그래프 그리는 습관을 몸에 이렇게 배워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 이제 배울 건 뭐밖에 없냐면 하나밖에 없어. 배울 건 이게 끝이야. 이거 하나만 배우면 돼. 자, 근데 이건 정말 쉬워요. 이것도 이미 한번 배웠어. 자, 너네 2차 함수에서요. 자, 2차 함수에 만약에 어떤 2차 함수에 그냥 2차 함수 딱 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대. 이게 2차 함수잖아. 그지? 이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생각해봐.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 구할 수 있어? 못 구해? 못 구해? 최대 최소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일단 알 수가 없죠. 지금 이 상황으로선. 왜?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가 만약에 양수여봐. 그럼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은 어디야? 얘들 아래 블록이면 최소값 어디야? 그렇지. 아래로 블록이면 여기가 최소 아니겠어? 그럼 정확히 말하자면 최소값은 꼭지점에 누구? 꼭지점에? 너 말하려고 했던 거 맞는 거 같은데? 뭐? 꼭지점에? y값. 꼭지점에 y값. 왜? 어차피 값은 이 y값으로 따져주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되니? 꼭지점에 y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알겠지? 꼭지점에 y좌표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여기 최소값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최소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4라는 거야. 알겠죠? 이건 뭐 가끔 헷갈리는 친구가 있긴 해. 가끔 헷갈리네. 되니?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되지 않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이 녀석의 최대값은 어디야? 그렇지, 꼭지점이지. 꼭지점. 그때 꼭지점은 뭐라고? 꼭지점에 최대값은 꼭지점에 y값. 예를 들면 여기가 2,8이면 최대값이 얼마다? 8이다. 그럼 이제 이걸 물어볼게. 얘들아, 이 녀석의 최대값이 얼마야? 이 녀석의 최대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자, 최소값은 있어. 최대값은 얼마야? 라고 하면 그렇지, 모르지. 왜냐면 함수는 끝없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못 구하는 게 당연하죠. 반대로 이 녀석의 최소값이 얼마야? 라고 하면 못 구하는 게 정답입니다. 못 구해요. 알겠죠? 못 구해. 이게 너네가 배웠던 거 아니야? 따라서 이렇게 줬을 때는 너네 이 녀석의 최소값은 구할 수 있지만 뭘 구할 수 없어? 최대값은 구할 수 없고요. 위로 블록일 때는 최대값은 구할 수 있지만 최소값은 구할 수 없는 게 정답이었다고. 이게 너네가 여태껏 배워왔던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됐어?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아래로 블록일 땐 뭔 존재해? 최소는 존재하지만 최대는 존재하지 않고, 위로 블록일 때는 최대는 존재하지만 최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 그럼 너네가 이제 배울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잘 봐. 요런 2차 함수에다가 뭘 부여할 거냐면 범위를 부여할 겁니다. 범위. 그럼 여기서 범위를 부여한다는 건 뭐냐면 이 x의 범위를 부여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런 2차 함수가 있어. 요런 2차 함수가 있는데 내가 범위를, 즉 어디의 범위냐면 x의 범위를 뭐 m부터 n까지만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m부터 n까지만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나? 이해했어? 그럼 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떤 2차 함수에 뭐 꼭지점이 있을 거고, 그지? 그럼 얘를요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요, 얘를 뭐 이렇게 좀 너네가 꼭지점을 구하려면 뭐 해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바꿔서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때 첫 번째 난 첫 번째 볼게. a가 0보다 클 때야. 이해했어? 그리고 범위를 줬대. 이렇게. 이해했어? 그럼 나 이 상태로 얘를 그리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얘들아? 다시. 아래로 볼록인 요런 함수가 만들어지지 않겠어? 맞아, 아니야? 맞지? 요런 함수가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잘 봐, 여기서. 여기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 P 콤마 Q가 되는 거야. 근데 잘 봐. 그럼 너네 이 상태에서 일단은요, 이 상태는 최소는 존재하지만 최대는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 좌표, 즉 x의 범위를 주어잖아. x의 범위가 주어진다는 소리는 우리는 이제부터 그 범위 안에 있는 x만 보겠다는 거야. 우리는 이 m부터 n까지라는 이 범위 안에서만 보겠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m과 n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m이 여기 있고 n이 여기 있어. 여기가 x는 m이고 여기가 x는 n이야. 라고 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이 함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거야. 요만큼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노란 색깔만 보겠다 이거야. 범위를 정해주잖아?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있는 함수만 보겠다 이거야. n부터 n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해했어? 그럼 여기서 이 노란 색깔만 봤을 때는요, 뭐가 존재하냐면 최대값이 존재해버리는 거지. 여태껏 최대값이 없던 함수에서 범위를 주어지는 순간 뭐가 생기는 거야? 최대값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럼 잘 봐. 최소는 얼마야? 그렇지. 변함없지 지금. 꼭지점이 제일 작은 거 맞잖아. 그지? 그럼 최대는 어디야? 라고 하면 얘네 둘 중 하나일 거야. 근데 너네 눈앞에서 보면 지금 누가 최대야? 왼쪽이 최대 아니야? 그지? 근데 만약에 가끔 가다가요, 너네가 눈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함수를 너네가 그려야 돼. 그려보면 알거든? 근데 그리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인데 뭐냐면 잘 봐.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2차 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죠? 추계방정식이죠. 추계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아. 그래서 이 녀석을 기준으로 서로 접히면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접힌단 말이야. 대칭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이 추계방정식으로부터 x값이 점점점 멀어진다면 y값은 어떻게 되겠어? 점점점 커지지 않겠어? 예를 들면 x가 여기 있을 때 y값이랑 x가 여기 있을 때 y값이랑 누가 더 커? 왼쪽이 더 가 있어야 큰 거 아니야? 그럼 그 말은 이런 거야. x 즉 꼭지점으로부터 더 많이 떨어져 있으면 값이 더 큰 거야. 예를 들면 얘랑 만약에 얘랑 몇 칸 차이 나냐면 2칸 차이 난다고 해봐. 됐어? 그리고 얘랑 4칸 차이 난다고 해봐. 그럼 누가 더 많이 떨어져 있어? 왼쪽이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최대값을 구할 때는요, 최대값을 구할 때는 이 꼭지점과 얘네 둘의 범위 중에 누가 더 많이 떨어져 있냐? 무슨 말인지 되니? 누가 더 많이 떨어져 있냐? 그때 누가야?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얘가 만약에 얘를 fx라고 하면 이때는 m,fm이 될 거고, 이때는 n,fn이 되고, 이때 최대는 누구야? 이때 최대는 누구다? f, m이다. 이때 최소는 누구야? q 아니겠어? 그지? 근데 항상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도 존재하냐면 이런 경우도 존재해. 이런 2차 함수가 있고, 너무 크게 그랬네. 이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꼭지점이 얼마였다고? p, q였어. 범위는 m과 n 사이가 맞아. 근데 이 범위가 이번에 이렇게 그려진 거지.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좀 더 넓게 그릴걸. 미안. 요렇게 그릴게. 그래서 여기를 p, q라고 하고, 범위를 이번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m부터 n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야. 따라서? 됐어? 그럼 우리가 보고 싶은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거든. 됐어? 그럼 최소는 어디야? 내가 이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최소는 얼마일 때 나와? 어디? 최소는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우리가 그치. 우리가 보고 싶은데 여기잖아. 우리가 보고 싶은 요거밖에 안 돼.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어디야? 여기 아니겠어? 이 중에서 제일 큰 건 어디야? 여기 아니겠어? 따라서 이 녀석의 최대는 어디야? f, n. 이 녀석의 최소는 어디야? f, m.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범위. 범위를 주어졌을 때 이렇게 구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게 끝이야? 당연히 반대로 뒤집어졌을 때도 어떻게 되겠어? 잘 구별해줘야겠죠. 반대로 뒤집어졌을 때도 요런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도요. 위로 볼록인 요런 상태에서도 여기가 뭐 p, q라고 하면 뭐 m과 n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왜 이렇게 삐뚤어졌지? 더 삐뚤어졌나?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가 x는
뭐 m이고 얘가 x는 뭐 n이라고 하면 우린 보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 최대는 어디야? 최대 n? 여기 아니야? 누구? 꼭지점 q겠죠? 최소는 어디야? 라고 했을 때 이 꼭지점으로부터 얘랑 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봐야 이거 아니야? 최소는? 그럼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최소 아니겠어? 근데 위로 볼록일 때는 밑으로, 그러니까 x값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 그지? 무슨 말이 되니?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뭐 4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1이라고 해봐. 그럼 누가 최소겠어? m 값이 최소겠죠? 되니? 이렇게 따져주는 거야. 그럼 문제 한번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야. 여기 있네. 이런 거. 문제 한번 들어봐야 알겠죠? 자,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 그래프 그려줘야 돼. 왜냐면 너네가 꼭지점을 알아야 얘 좌표를 제대로 그릴 수 있다고. 얘 그 범위를.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그리겠어. 그지? 방금처럼 이렇게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것처럼 밖에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걸 알려면 저 그래프에 적어도 꼭지점까지는 알아줘야 돼. 알겠지? 그럼 꼭지점 구해봅시다. 일단 얘 뭐 해줘야 돼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어? 그지? 그럼 이렇게 해줘야겠네. 그럼 fx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일단 묶어서 x제곱 플러스 6x까지만 만들어주겠죠? 그 뒤는 안 묶어도 돼. 그 다음 여기서 내가 너 뭐네 완전 제곱이 되려면 뭘 넣어줘야 돼? 4. 근데 이거 편한 방법이 있어. 여기 완전 제곱이 되려면 가운데 있는 녀석의 절반에 제곱하면 돼. 얼마야? 9. 반의 제곱하면 돼. 됐어? 그리고 너네 나가려면 마이너스 9가 생겨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너네 원래 너네 플러스 9가 만들어졌으면 마이너스 9도 이렇게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에 얘랑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얘랑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 밖으로 나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갈 때 앞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가니까 마이너스 9가 뭘로 바뀌어? 플러스 9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에 얘가 나가면서 플러스 9로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랑 더해지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됐니? 요건 2차 함수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럼 따라서 이 녀석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3 콤마 4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얘 그래프 그려보면 위로 볼록에 여기 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3 콤마 4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뭐 이만큼? 됐어?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여기는 x는 마이너스 5고 여기는 x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 됐어? 무슨 말이지? 우린 초록 색깔만 보겠다는 거야. 그럼 이 초록 색깔 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최대는 누구야? 4겠죠? 얘 아니겠어? 그럼 최소는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더 많이 떨어진 애가 최소가 되지 않겠어? 자, 얘랑 얼마나 차이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랑 얼마나 차이나?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2 차이 나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5랑 얼마 차이나? 얼마 차이나?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5. 몇 차이나?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5 몇 차이나? 2 차이 나지 않아? 그럼 둘이 차이 나는 게 어때? 같아.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둘이 어떻다는 거야? 똑같이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오르는 값이나 마이너스 1은 값이나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같은 값이거든. 넣어봐. 넣으면 똑같은 값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넣든 어차피 최대 최소, 즉 최소값은 어떻다? 똑같다. 그럼 그래프를 아마 이렇게 그렸어야 돼. 그래프를 뭐 얘를 좀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렸으면 얘네 이렇게 둘이 값이 똑같을 겁니다. 이해됐니? 그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6에 마이너스 5니까 얼마야? 뭐야, 0이야? 0인가 보다. 됐어?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야만 얘가 진짜 딱딱 떨어지는데 굳이 그릴 필요 있어? 없지? 요거까지만 그려주면 되지. 그럼 요거 좀 뭔가 문제가 좀 애매하니까 밑에 있는 걸로 좀 다시 한번 해볼까? 뭐 없나? 여긴 예쁘게 또 식을 정리해 주었네요. 이걸로 해봅시다. 여기 더 좋은 식이 있었네. 자, 봅시다. 자, 얘는 뭐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구해야 돼? 꼭지점 좌표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 콤마 3이겠죠?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지? 위로 이렇게 볼록이고 여기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 콤마 3이에요.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래. 아, 이거 아예 벗어나네. 그지? 아예 벗어나지? 최대값은 누구야? 마이너스 1이랑 x는 1인데 최대값 어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나오겠지? 그래, x가 1일 때 뭐 나와? 최소값 나오겠지? f에다 마이너스 1 넣어봐. f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얼마야? 최대는 2 나오겠네. 최소 얼마인지 볼까? 1 넣어봐. 3의 제곱은 얼마야? 9지? 그럼 마이너스 9 플러스 3은 얼마야? 그치. 최소는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야. 됐어? 이해됐니?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랑 3일 때 말했잖아. 그지? 이제 이렇게 준다고. 이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이 구해달래. 그지? 결국엔 이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x축 다른 말로 하면 y는 0과의 교점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지? 둘이 뭐 어떻게 넣어야 돼? 서로 같다 하라고 넣어야겠죠? 그럼 이렇게 넣어야겠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놨을 때 이때 나오는 x좌표, 즉 x값들이 마이너스 2랑 3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녀석을 풀었을 때 나오는 x가 마이너스 2랑 3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뭘로 찾아야 돼, a, b는? 이 자리는 뭐야? 두근의 합자리지. 이 자리는 두근의 곱자리겠죠? 그럼 이렇게 써야겠네. 쟤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얼마야? 마이너스 a겠죠? 마이너스 1분의 a니까 마이너스 a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은 얼마야? b. 따라서 a가 얼마입니까? 1은 마이너스 a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6. 됐니? 벌써 까먹었어? 벌써 까먹으면 안 되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알겠지? 많이 쓴다고. 자, 이차 함수 요 그래프와 누구랑 안 만난대? x축이랑 안 만난대. 그럼 너네 식을 바로 이렇게 쓸 줄 알아야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라고 썼을 때 얘네 둘이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교점이 없으려면 여기서 나오는 x값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d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아직도 d를 모를 수 있으니 d는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b의 제곱 25 둘이 곱하면 얼마야? k 마이너스 2지? 그지? 거기다 마이너스 4까지 하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8이 0보다 어떻다? 작다까지 나올 수 있죠? 맞죠? 그죠? 그럼 정리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k가 둘이 더하면? 33? 넘기면 마이너스 33? 그죠? 그럼 k는 4분의 33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죠? 마이너스 부호 곱해주면 부호가 바뀌는 거 알고 있죠? 이해했죠? 그럼 얘가 지금 얼마야? 얘는 지금 뭐 8.xxx 아닌가? 32보단 크니까? 그지? 그럼 얘보다 큰 k의 가장 작은 k 값은 얼마? 9겠죠.
다음. 자, 왜 직선이야? 별 다른 거 없다 그랬죠? 자, 이 차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는데 그 점 A의 좌표가 X좌표가 하나 3이래. 그러니까 얘가 3, 뭔가 보지 이렇게? 3, 뭔가 보지 이렇게? 되니? 그랬을 때 뭐 B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네? 그럼 일단은 교점을 구해줘야 되니까 둘이 어떻게 놓는다고? 같다라고 놔야 된다고. 알겠지? 같다라고 놓으면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이 누구랑 같다고? ax 마이너스 7이랑 같다. 뭐 해줘야 돼? 일단 정리해줘야겠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2x의 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a의 x 이해했어? a 넘기면 마이너스 a 되니까 그지? 그러면서 플러스 6은 0 이해됐니? 그럼 잘 봐. 그럼 결국에 얘를 막 이렇게 풀었다고 했을 때 x는 뭐 나오고 x는 또 뭐 나와요 라고 하는 거 아니야? 교점이 두 개가 나왔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교점, 즉 여기서 나오는 x 값들은 그 교점의 무슨 좌표? 어디 좌표? x 좌표라고 했죠? 근데 그 x 좌표 중 하나가 얼마라는 거야? 하나 얼마라는 거야? 3이라고 준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A의 X좌표가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럼 이 중에 하나가 3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녀석들의 X값들 중에서 하나가 3이라는 거니까 너네가 여기다가 이 3을 넣었을 때 얘가 성립을 해야 된다는 소리겠지. 됐니? 그럼 넣어봐. 넣으면 얼마야? 3 넣으면? 18 빼기 5 플러스 A의 3의 플러스 6은 0이야. 얘 뿌려줍시다. 뿌려주면 18 마이너스 15 플러스 3A 플러스 6은 0이야. 계산하면 얼마야? 3이죠? 3이랑 6 더하면 얼마야? 9네요? 그러면 3A 플러스 9가 0이 되는 A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3. A값 나왔죠? 그죠? 그럼 A값 나왔으니까 여기다 다시 넣어서 원래대로 된 식을 한번 구해보면 이거 아니야? 2x의 제곱에 a에다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나? 맞아? 맞나? 뭐가 이상한데? 정렬 그 3A가 아니라 마이너스. 그지? 아 그러네. 마이너스 3이겠네. 그래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 그럼 a는 얼마야? 뿔 3인가? a가 뿔 3인가 보다 그럼. 그럼 고마워. 그럼 여기서 바꾸면 얼마야? 뿔 3 넣으면 얼마야? 2x의 제곱 마이너스 8x의 플러스 6은 0인가 보다. 그지? 2 날려버릴까? x값 구하고 싶은 거니까 2 날려버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고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x값이 얼마야? 1 또는 x는 3. 그럼 얘가 누구야? a의 좌표가 되지 않겠어? x값이 3일 때 a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의 x좌표가 되지 않을까? 그럼 b의 x좌표 중에 하나는 1이고 다른 하나는 어디서 찾아야 돼? 여기다 넣을까? 얼마야?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b의 좌표를 구하는 거였죠? 이해되니? 다음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k의 제곱 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대. 그럼 만나야 되는데 일단은 만난다고 놓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점 둘이 뭐 어떻게 놔야 돼? 같다고 놔야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럼 둘이 같다고 놓으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은 x-k의 제곱이죠. 그다음 정리를 좀 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2k-1x 플러스 3의 플러스 k제곱은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두 개 나와야 되지 않겠어? 서로 다른 교점이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럼 교점이 두 개니까 여기서 나오는 x값도 몇 개? 두 개. 따라서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지 않겠니? 됐어? 그럼 써봅시다. 여기다 좀 쓸까? 2k-1의 제곱이겠죠? 원래로 따지면 요거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그죠?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3 플러스 k의 제곱이 어때야 돼? 0보다 커야겠죠? 이해해서? 그럼 풀어주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k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되고 정리하면 4k 날라가겠죠? 그 정리하면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11이 되고 이렇게 되겠네. 됐니? 틀린 거 있어? 없지? 그지? 그럼 정리해봐. 얘를 넘기자. 그지?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11이 마이너스 4k보다 커야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k가 마이너스 4분의 11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야? 뭐가 문제가 이상하지 않아? 내가 전개를 잘못했나? 뭐가 잘못됐는데? 그렇지, 뭐가 잘못됐지. 얘가 잘못됐네. 전개가 잘못됐네요. 플러스고. 그럼 넘길 필요가 없었네. 다시. 여기서 다시 할게. 그럼 4K가 11보다 크고 K는 4분의 11보다 어때야 돼? 커야겠네? 그럼 얘는 몇 점 몇이지? 한 2.xx인가? 그럼 얘는 얼마여야 돼? 3이 제일 작은 수 아닐까? 다음 최대치에서 넘어가면요 요거네요. 자 봅시다. 자, 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이 얼마래? 5래? 근데 일단 범위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그러면서 뭐야? 아래로 블록이지? 그럼 아래 블록이면 최소값밖에 없겠네. 그지? 그럼 아래로 블록일 때 최소값은 어디야? 꼭지점의 y좌표 아니겠어? 됐어? 그럼 뭐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모르네? 그럼 이거 가지고 일단 y좌표, 즉 꼭지점 구해주는 식을 좀 써봐야겠다. 그럼 y는 2에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쓸 수 있나? 2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너네 뒤에 뭐가 들어와야 완전 제곱이 되지? 그치, 플러스 4. 근데 뒤에 원래 마이너스 4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얘는 필요 없으니까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잖아. 근데 그 바깥으로 내보낼 때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 요 앞에 있는 애의 영향을 받아서 얼마로 나가? 마이너스 8로 나가겠지. 따라서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8로 나가고 뒤에 뭐가 남아있죠?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남아있겠네. 정리하면 어떻게 돼? y는 2의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10 플러스 k잖아. 그럼 여기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플러스 k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랬을 때 이 녀석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5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최소값이 5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k가 5가 되는 k 값은 얼마야? 15가 돼야겠죠? 다음. 자, 범위를 줬어. 0부터 4까지를 보겠대. 근데 그랬을 때 이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럼 뭐부터 해줘야 돼? 일단 꼭지점부터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럼 fx 이렇게 쓸 수 있겠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필요하겠지? 그지? 그러면서 필요 없는 건 마이너스 9가 바깥으로 나갈 거고 뒤에 플러스 4가 이렇게 있겠죠? 됐어? 그럼 정리하면 fx는 x 마이너스 3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지 않을까? 됐어? 근데 원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치? 0부터 0부터 4면 한 여기까지인가? 그럼 됐니? 여기가 x는 0이고 여기가 x는 4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만 보겠다는 거야?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거죠? 됐어? 그럼 최대는 어디야?
얼만큼 떨어져 있죠? 3만큼 떨어져 있죠? 얼만큼 떨어져 있어? 1만큼 떨어져 있지? 누가 더 많이 떨어져 있어? 0이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더 높은 값이 나오겠지? 됐어? 그럼 최소는 어디야? 여기 아니겠어? 그지? 그러면 최소는 이미 찍혔어. 최소 얼마? 최소값? 그렇지, 마이너스. y좌표. 최대는 f 얼마? 0일 때. 그치? 여기일 때 최대잖아. 이해됐니? 그럼 0 넣어봐. 얼마야? fx에다 0 넣어. 얼마야? 그치, 4. 최대는 4. 둘이 뭐 하래? 더하래. 자, 이게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활용 문제는 너네 뭐 많이 해봤을 거야. 근데 그거 별 다를 거 없거든? 별 다를 거 없어. 다만 뭐만 생긴 거냐면 그냥 너네가 알던 그 2차 함수의 활용에서 범위만 생겨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범위만. 됐어? 그럼 봅시다. 얘는 심지어 그냥 너네가 아는 그 2차 함수의 활용 또 나온 거야. 범위도 없어. 심지어. 자, 어떤 물건을 가격을 X라고 하고 그걸 판매해서 얻은 수익을 Y라고 하면 X와 Y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된대. 그랬을 때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최대값이라는 건 Y의 최대값이 궁금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익의 최대값이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럼 이 녀석 함수로 따졌을 때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거지. 그럼 결국엔 얘는 지금 위로 볼록이잖아. 범위도 없고 위로 볼록일 때 최대값은 어디야? 꼭지점 아니겠어? 꼭지점이 어디? 꼭지점에 Y 좌표가 최대값이 되겠지. 그럼 뭘 구해줘야 되다? 꼭지점 구해줘야겠죠?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80x 마이너스 200의 꼭지점을 구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5로 묶어. x 제곱 마이너스 16x가 되면서 뒤에 얼마가 들어와야 돼? 얼마? 그치, 64. 모르겠으면 이건 이 녀석의 반의 제곱 때리면 돼. 그럼 64겠죠? 플러스 64. 필요 없는 건 마이너스 64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 마이너스 5의 영향을 받겠죠? 얼마야? 플러스 320으로 나가겠죠? 되니? 그럼 플러스 320으로 이렇게 나가. 뒤에 마이너스 200이 있어.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5에 x 마이너스 8의 전체의 제곱에 플러스 120이네? 그럼 최대값이 얼마라는 거야? 120 아니겠어? 꼭지점의 좌표가 8,120이니까 이 녀석의 최대값은 얼마다? 120이다. 따라서 이득이 얼마라는 거야? 수익의 이 최대값이 120만 원이다 라는 거죠.